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93강 한자금정 3급입니다. 번거로울 번, 시에 이렇게 발음되어 있죠. 머리와 관계에 있는 머리혈과 머리혈은 항상 오른쪽에 위치하죠. 불화로 구성된 회의자로 머리에 열이 남을 표시했다. 머리에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보통은 두통으로 열이 나다이다. 머리가 뜨거워졌으니까 열이 나니까 번거로울 번자. 재미있죠? 예. 그래서 번거로울 번으로 구성된 단어는 번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서경에 나오는 예번정난이라, 예가 번거로우면 어지럽다. 예. 이럴 때 번거로울 번자를 씁니다. 그다음 분별할 변, 칼도와 음을 나타내는 따질 변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판별 구별이다. 중요한 것은 요게 소전에서는 칼도가 확실한데 여기서 이렇게 빛이 놓은 모습이 이게 칼도 모양입니다. 칼로. 그러니까 복판에 칼로 딱 가르는 거죠. 예, 따질 변을 아주 분별해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분별할 변. 분별할 변으로 구성된 단어는 변명한다. 변정법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하면서 불시 화복지변. 불시는 불시에 대한 화와 복의 분별한다. 예. 그러니까 고려의 불교를 타파하고 조선의 유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또 그다음에 춘추자시전에 나오는 숙맥불변,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바보 할 때 이 분별할 변자를 쓰죠. 예. 번거로울 번은 머리가 뜨거워서 번거롭다. 열이 나서. 분별할 변은 칼로 따져가면서 가른다. 분별해준다. 재밌는 글자죠. 요 안에 칼도가 아니고 말서머니 들어가면은 말로 따지니까 말 잘할 변, 변호사 할 때 말 잘할 변이 되죠. 다음 아우를 병. 갑골문의 자형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에서 아우르다, 합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는 병과 같은 자이다. 예, 이 설립은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두 개니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우르다, 합하다 이런 뜻이죠. 이 아우를 병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두 가지로 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천자문이 천자여야 되는데 이 글자를 각각 하나씩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천자문은 999자가 되는 거죠. 예. 아우를 병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병열, 그죠? 병행 할 때 쓰죠. 다음 병풍병, 사람의 모습인 주검시와 음을 나타내는 어우를 병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늘어 세운 듯이 서 있는 건물이나 가리개의 모습에서 병풍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예. 주검시는 사람의 죽은 사람도 뜻하지만 산 사람도 뜻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아우를 병자가 들어갔죠. 예. 사람이 늘어 세운 듯, 한 병풍이 뭡니까? 늘어 세운 듯한 건물이죠. 가리개. 그래서 병풍병. 이것도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병풍병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일단 병풍이 있고, 병풍은 뭡니까? 예. 이 가리개로 돼 있어 가지고 바람도 막는 거죠. 예. 침병, 침상 옆에 있는 병풍, 그죠? 예. 그럴 때 아우를 병풍 병자를 쓴다. 예. 아우를 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서 아우를 병 회의자. 병풍병은 사람의 모습인 주검시와 아우를 병에서 어우를 병, 아우를 병 같은 말이죠. 예. 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래서 병풍병이 됐다. 예. 다음 볼까요? 족보보. 말습원과 음을 나타내는 넓을 보로 구성되어
사물을 구별하거나 개통이 있는 글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족보의 뜻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말을 하는데 넓은 범위, 족보에 자기 집안의 이름이 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폭넓게 말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족보보가 됩니다. 이것도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족보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악보, 음악의 족보, 악보, 계보, 족보,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씨의 계보에 관한 지식이나 학문을 보학이라 하죠. 보학. 다음 전복, 붉은 자네요. 붉은 자는 부수자죠. 또 기역 받침이 중국 발음 없으니까 부로 발음됐죠. 갑골문의 자형은 불로 거북 껍질을 구워 균열되게 하여 그 균열에 근거하여 기륭의 방향을 예측했음을 표시한 자이다. 후에 와서 의미가 확장되어 헤아리다, 예측하다의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죠? 전복. 거북의 등에 불을 가해서 꼬챙이로 확 돌려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괘를 봤다. 또한 그 거북이 등이 갈라질 때 소리가 뽁하고 소리 난다. 그래서 전복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그 선거할 때 둥근 테두리 안에 사람인 같이 이렇게 있는 글자가 그게 전복자죠. 내가 당신을 점 찍었다 이런 뜻이죠. 전복으로 구성된 단어가 뭡니까? 점을 쳐서 내가 살 곳을 정한다. 복거한다. 그 다음에 점치는 거를 일을 복설하죠. 전복과 또 점칠설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점칠점가해서 전복이라고도 하죠. 전복. 족보보는 말을 두루 넓게 한다 해서 족보가 됐다. 전복은 거북이 등에 불기가 있는 꼬챙이로 비틀어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 점을 짓는 모습을 본든 상형자다. 그런 거죠. 다음 덮을부 뒤집을 복. 덮다는 뜻의 덮을 요 부수자죠. 그다음에 회복할 복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이게 회복할 복 다시 부가 되니까 뒤집힐 복 덮을 부 복부로 발음되죠. 근데 또한 중국 발음에 기역 받침이 없으니까 부로 발음됐죠. 같이. 본 뜻은 뒤집다에서 덮다의 뜻이 되었다. 덮을 부 뒤집을 복으로 구성된 단어. 시험을 다시 본다. 복시 겸해서 본다. 그 다음에 덮는다. 부계죠. 부계. 복계공사 아니고 부계공사죠. 덮을 부. 다음 벌봉. 벌레춤과 음을 나타내는 높을 봉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여기서 봉은 끝이 뾰족함을 나타내어 날카로운 침을 가진 꿀벌의 뜻이 되었다. 당운에서는 벌봉과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벌봉은 이게 벌레는 벌레인데 침을 가진 벌레. 그래서 벌봉자죠. 요 높을 봉자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게 형성자를 많이 갖고 있죠. 매산을 하면은 산 높을 봉이 되고 쉬엄쉬엄 갈착을 하면은 만날 봉이 되죠. 벌봉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벌같이 일어난다. 봉기한다. 그 다음에 벌꿀벌, 봉밀이 하죠. 꿀벌을. 벌꿀을 봉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자성어의 탐화, 봉접,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이럴 때 벌봉자를 쓰죠. 자, 오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불화와 머리혈과 불화로 구성된 회의자. 머리가 불같이 뜨겁다. 그래서 번거로울 번자. 칼도와 따질 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따지면서 칼로 딱 나눈다. 분별할 변자가 됐죠. 그다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아우를 병. 요 글자와 같은 글자죠. 그래서 주검시와 아우를 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란히 병풍이죠. 병풍. 병풍병. 그 다음 말씀원과 넓을 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두루 말한다. 족보보죠.
그 다음에 거북이 등에 꼬챙이로 열을 가해서 거북이의 껍질을 비틀어 갈라지는 모습을 본던 상형자, 전복 부수자죠. 다음 덮을 부수와 다시부 회복할복에서 음을 빌린 협성자, 뒤집힐 복, 덮을 부. 그렇죠. 그 다음에 벌레충과 여기 높을 복인데 벌침이 뾰족한 거죠. 그래서 뾰족한 침을 가진 벌레, 벌봉자가 됐죠. 다시 읽어볼까요? 번거로울 번, 분별할 변, 아우를 병, 병풍 병, 족보보, 전복, 덮을 부, 뒤집힐 복, 벌봉.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